반도체 시장의 질서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디램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닙니다. 판 자체가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사이클을 말하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가격을 따지는 쪽이 아니라 물량을 쥔 쪽이 이깁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말합니다. 비싸도 상관없다고요. 왜냐하면 늦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메모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이건 주가 이야기로 끝나는 뉴스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자리와 월급,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의 판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을 겉으로만 보면요, 솔직히 별일 없어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반등 이야기, 회복 이야기, 늘 하던 말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한번 사이클 도는 거겠지.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장은 조용한데 숫자가 먼저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가격이 움직일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이기 전에 움직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지금 디램 가격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튄 것도 아니고 누가 떠들어서 오른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그런데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런 움직임은 항상 뒤에 큰 이야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부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 부장은 대기업 전산팀에서 서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하나 붙이자고 합니다. 자료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였죠. 김 부장은 견적을 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작년보다 서버용 메모리 가격이 훨씬 비싸졌거든요. 체감으로는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경기는 아직 완전히 살아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수요가 갑자기 폭발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이 사니까 비싸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팔 물건이 줄어든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요, 뒤에 나올 이야기를 전부 놓치게 됩니다. 반도체 시장은 사람 몸하고 똑같습니다. 가격은 체온이고 공급은 피의 양입니다. 피가 줄어드는데 체온이 안 오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미 열이 오르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아닙니다. 유튜브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큰 고객들입니다. 서버를 수천 대, 수만 대씩 굴리는 회사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격표보다 먼저 물량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끝이거든요. 여기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싸게 사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확보하자로 바뀝니다. 이 순간부터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장은 조용합니다. 주가는 크게 안 움직이고 뉴스도 차분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폭풍은 항상 고요 속에서 시작되잖아요. 지금 이 디램 가격 움직임, 이건 그냥 반등이 아닙니다. 판이 바뀌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작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도로 돌아오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격이 오르면 이유를 찾습니다. 수요가 늘었겠지, 경기가 좋아졌겠지, 투자자들이 몰렸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지금 디램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사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파는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물건이 사라졌을까요? 이게 바로 이번 판의 핵심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만들던 범용 디램, 그러니까 서버나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말입니다. 이 물건을 만들 라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줄인 게 아닙니다. 다른 물건이 그 자리를 전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뭐냐고요? 바로 AI용 고급 메모리입니다. 이건 그냥 메모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계산을 빠르게 돌려주는 특수한 메모리입니다. 요즘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찾는 바로 그 부품이죠. 문제는 이 메모리가요, 범용 디램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공장을 빵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식빵을 하루에 10,000개씩 찍어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케이크 주문이 밀려옵니다. 이 케이크는 손도 많이 가고 오븐도 오래 차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식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이 딱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변화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I용 메모리는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문하는 쪽이 다릅니다.
이건 개인이 사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독과급 기업, 전 세계 데이터를 주고 있는 회사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물건입니다. 50대 투자자 박 이사는 이 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구조가 바뀌었다. 박 이사는 예전에 디램 가격 사이클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오르고 떨어지고 또 오르는 그 반복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되돌릴 스위치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사람 몸으로 다시 비유해 보겠습니다. 경제는 몸이고 공급은 피입니다. 피가 줄어들면요, 몸은 무조건 반응합니다. 열이 오르거나 맥박이 빨라지거나 어디든 이상 신호가 나옵니다. 가격 상승은 그 신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범용 디램은요, 피가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서비스가 늘어나면 그걸 돌리는 일반 서버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급 메모리 때문에 일반 메모리가 밀려났는데 그 일반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은 없는데 필요한 사람은 늘어납니다. 이러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요,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번 궤도가 바뀌면 가속이 붙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단기 현상으로 봅니다. 공장 더 지으면 되잖아. 곧 풀리겠지. 이런 말들요. 하지만 공장은 버튼 누른다고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구조를 가장 잘하는 쪽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지금 라인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이 상태가 갈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에서도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원하면 사세요. 싫으면 다음 차례로 넘기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장은 더 이상 예전 시장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왕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공급자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시장으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 다음 장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소리 없이, 기사 한 줄 없이 숫자만 바꿉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큰 고객들입니다. 서버를 몇 대 사는 회사가 아니라 수천 대, 수만 대를 한 번에 깔아야 하는 회사들이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 서비스 하나가 터졌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영상 만들고, 글 쓰고, 검색하고, 번역합니다. 겉으로 보면 화면 몇 번 눌렀을 뿐인데 그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 계산을 멈추면요, 서비스 자체가 멈춥니다. 그럼 회사는 바로 욕을 먹습니다. 주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가격부터 보잖아요. 2,000원이냐 3,000원이냐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다음 분기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년 뒤로 밀리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되느냐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협상의 힘이 완전히 이동합니다. 당신이 을이라고 생각했던 쪽이 어느새 갑이 되는 거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40대 후반 이모 상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상무는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에서 인프라 구매를 담당합니다. 서버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단위로 물건을 삽니다. 이 상무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물량이 없습니다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말은 솔직히 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끝나 있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2배가 돼도 서비스를 못 돌려서 생기는 손실보다는 훨씬 작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하나입니다. 비싸도 산다. 아니, 비싸지기 전에 확보한다. 이 판단이 시장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 선택이 한 회사만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불량부터 묶어버립니다. 계약 기간을 늘리고 현금까지 얹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이요, 일반 소비자가 서는 줄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서는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는 물량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더 비싼 값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격 오르면 수요 줄겠지? 보통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줄일 수 있는 수요가 아닙니다. AI 서비스는 한번 깔면 끄기 어렵습니다. 마치 전기처럼 말이죠. 전기요금 오른다고 집에서 전기 안 쓰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요,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질서의 이동입니다. 힘의 이동입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웃고 있는 쪽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큰 카드를 쥐고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진짜 숫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시장도 투자자도 그제야 깜짝 놀라게 되는 장면이 곧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숫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분위기였고 느낌이었고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는요, 보고서에 적히는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가 되면 시장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이건 진짜구나 하고 말이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하나둘씩 전망치를 고칩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바꿉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한 번에 수십 %씩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곳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40대 중반 증권사 애널리스트 정 차장은 이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멈췄다고 합니다. 너무 숫자가 커서요. 자기가 써놓고도 믿기 힘든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를 합치면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0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풀어볼게요.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쓰는 나라 살림의 절반입니다. 도로 깔고 학교 짓고 군대 운영하고 복지 예산까지 다 합친 그 돈의 절반입니다. 그 돈을 반도체 회사 두 곳이 이익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이익의 중심이 어디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AI용 고급 메모리 때문이겠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캐시카우, 즉 현금을 쏟아붓는 핵심은 의외로 범용 디램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미쳤거든요. 작년 초만 해도 범용 디램 하나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몇 배가 뛰었습니다. 이건 천천히 오른 게 아닙니다. 공급이 말라붙으면서 관수에 점프한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요, 범용 디램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공장 규모, 생산 능력, 경험 모두에서 압도적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원가 구조가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AI용 메모리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거의 혼자서 공급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가격 협상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싫으면 다른 데서 사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공급을 풀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 결정 하나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요가 생깁니다. 이미 빡빡한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시장은 완전히 확신합니다.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니, 이건 구조적인 상승이다. 공급이 늘기 전까지 이 판은 계속 간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공급이 늘어나지? 바로 이 질문이 다음 국면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조용히 한수를 둡니다. 평택 공장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더 뒤에 쓰려고 했던 카드인데 일정을 앞당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급 늘리려는 거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공장은요, 그냥 물량 걸리는 공장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고급 메모리도 만들고 범용 디램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을 보면서 어디에 물량을 쏟을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힘입니다. 압도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시장은 다시 한번 긴장합니다. 가격이 더 오를지
아니면 숨을 고를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은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수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 왜 이 공장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카드인지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공장을 단순히 물량 들리는 시설로 보면요. 이 이야기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하죠. 공장 들리면 공급 늘고 그러면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야? 평소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공장 하나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가 돼버렸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공장이 어떤 구조로 살게 됐느냐입니다. 이 공장은 한 가지 물건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AI용 고급 메모리도 만들고 범용 디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수익이 더 큰 쪽으로 즉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요. 논에서 벼를 키우다가 가격이 오르면 바로 과일로 바꿔 심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씨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몇 해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땅은 계절마다 작물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진 회사는 가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을 만드는 쪽이 됩니다. 50배 제조업 컨설턴트 최 박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공장 증설이 아니다. 시장 리모컨을 손에 쥔 거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할 때는 물량을 풀지 않아도 되고 가격이 꺾일 것 같으면 범용 쪽으로 살짝 돌려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권은 아무 회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장의 심리가 바뀝니다. 투자자들도 고객사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급할 이유가 없다. 급할 이유가 없는 쪽이 항상 유리하잖아요. 급한 쪽은 사는 쪽이고 여유 있는 쪽은 파는 쪽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공장이 완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도 이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실제 생산량보다 언제든 늘릴 수 있다는 신호 자체가 시장을 누릅니다. 고객들은 더 서두르고 계약을 더 길게 가져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챘거든요. 40대 자영업자 출신 투자자 김 사장은 이 흐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가격 뉴스가 아니다. 힘의 뉴스다. 가격은 결과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누가 선택권을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이 선택권이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시장은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힘을 가진 회사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지금이 정점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 질문이요. 과거 사이클에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승은 경기 회복 때문이 아니라 구조 변화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넘기면 식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구조는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AI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 구조. 그걸 떠받치는 메모리 구조는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묘한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완전히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다들 눈치를 봅니다.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아직 숫자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흐름이 한 회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국가 산업 이야기이고 기술 패권 이야기입니다. 누가 AI를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AI의 심장을 쥐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 역할을 하는 메모리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는지 이제 모두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장은 단순한 증설이 아닙니다. 시장에 던지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 파는 우리가 본다. 이 선언이 주는 압박은 앞으로 숫자로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판을 쥔 쪽이 다음으로 하는 행동은 항상 같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한 수가 다음 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구조를 받고 힘의 이동을 받고 누가 주도권을 쥐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반도체 이야기는요. 주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대기업 몇 곳이 돈 버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의 월급, 당신의 사업, 당신의 투자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중심이 움직이면 돈의 흐름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40대 직장인 이과자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묘하다고 말합니다. 연봉 인상률은 크지 않은데 회사 전체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거의 항상 같은 말이 나옵니다. 반도체 쪽이 너무 좋다. 이 말, 그냥 뉴스 멘트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이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큽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심장입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심장과 똑같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면 혈액이 온몸으로 잘 돌고 근육도 살아나고 손발도 따뜻해집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메모리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익을 많이 낸다는 건요, 그 회사 주주만 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력업체, 장비회사, 소재회사,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연쇄적으로 숨통이 트입니다. 이게 바로 산업 파급력입니다. 숫자 하나가 경제 전체에 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메모리는 싸게 많이 쓰는 부품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자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메모리가 조금 느려도 사람이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다림이 곧 실패입니다. 서비스가 멈추면 사람은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가격보다 안정성을 선택합니다. 이 흐름은 쉽게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한번 깔리면 계속 커지거든요. 처음에는 글 쓰는데 쓰고, 다음에는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는 고객 상담, 나중에는 공장 제어까지 갑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게 더 많은 메모리입니다. 이건 끝이 보이지 않는 수요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슈퍼사이클 언제 끝나? 솔직히 말해서요, 정확한 끝 시점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짧게 반짝이는 불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작을 계속 넣고 있는 불입니다. 불을 끄려면 장작을 빼야 하는데 그 장작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누가 그걸 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쉽게 못 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묘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낙관하면 무섭고 너무 비관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쪽으로 가는지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디램 가격 상승, 당장 증설, 막대한 이익 전망, 이 모든 건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메모리가 중심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을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당신의 삶에 어떤 식으로 스며들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뉴스 한 번 보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품,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세상의 판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이제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안에서는 웨이퍼가 돌아가고 있고, 서버 안에서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시장에서는 숫자가 다시 계산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음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 좋은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좋다는 말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진짜 중요한 구간은 항상 모두가 안다고 느끼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확신은 뭐냐면 이 흐름은 진짜다라는 믿음이고, 불안은 뭐냐면 너무 커진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이 두 감정이 같이 있을 때 시장은 가장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 예민한 구간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50대 개인 투자자 장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무섭다. 이 말 아주 정상입니다. 사람은 원래 높이 올라간 산을 보면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높아 보이는 산이 아직 중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조가 바뀔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다시 사람 몸으로 비유해 볼게요. 열이 오를 때 37도에서 38도가 되면 아, 열이 있네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39도, 40도로 갈 때입니다. 이때는 몸이 아프다는 걸 명확하게 느끼죠. 지금 반도체 시장은 37도를 넘긴 상태입니다. 아직 40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열이 왜 올랐느냐입니다. 감기 때문이면 며칠 쉬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염증 때문이면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갑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열은 감기가 아닙니다. 두조라는 염증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원인이 계속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행동을 보면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1년 계약이 많았다면 이제는 2년, 3년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쉽게 식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는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 역대급 호황. 이런 말만 보면 이제 끝물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실적이 왜 나왔느냐입니다. 비용 줄여서 나온 건지, 판가가 올라서 나온 건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요, 비용 줄여서 만든 실적이 아닙니다. 판가, 그러니까 파는 값이 올라서 만든 실적입니다. 이건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판가 상승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서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판을 거꾸로 보게 됩니다. 40대 자영업자 출신 김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이클이 아니라 체질이다. 사이클은 돌고 돌지만 체질은 쉽게 안 바뀝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AI 시대의 필수 자원이 됐다는 사실. 이건 체질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중간에 숨고르기는 있어도 방향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뭘까요? 바로 감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들떠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는 구조, 어디부터는 과열인지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격이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메모리는 더 중요해지고 그 메모리를 진 쪽의 힘은 더 세집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몇 년짜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변화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옛 기준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앞으로 아주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봐야 하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 이 질문을 피하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흥미로운 뉴스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제대로 붙잡으면 이 반도체 이야기는 당신 삶의 판단 기준으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이야기만 하면 한산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사도 안 늦었나요? 그런데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한 박자 늦은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판이 어디까지 왔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초입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가장 판단이 어려운 중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구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번갈아 가며 쏟아진다는 겁니다. 하루는 사상 최대 실적, 다음 날은 과열 우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대부분 흔들립니다. 80대 직장인 최 과자는 작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조정이 오면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더 무서워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조를 못 보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준 하나만 분명히 잡고 갑시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 변수는 수요가 아닙니다. 공급입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판단이 계속 어긋납니다. 수요는 뉴스로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공급, 공장과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이클의 본질입니다. 그럼 뭘 봐야 하느냐? 첫째는 공장이 언제, 얼마나, 어떤 구조로 돌아가느냐입니다. 둘째는 고객들이 계약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시장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셋째는 가격 협상에서 누가 먼저 물러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헤드라인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40대 후반, 중소장비회사에서 일하는 박 부장. 요즘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량 좀 더 못 맞춰주냐? 일정 좀 앞당길 수 없냐? 이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건요, 아직 시장의 배가 덜 찼다는 뜻입니다. 배가 부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모든 반도체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힘들어집니다. 메모리처럼 구조적으로 중심에 선 쪽은 강해지고 그렇지 않은 쪽은 같은 산업 안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반도체니까 좋다는 판단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건 마치 부동산 시장과도 비슷합니다. 집값 오른다고 해서 모든 동네가 다 같이 오르지 않잖아요.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중심에 있는지 주변에 있는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아무 생각 없이 낙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구조를 보지 않는 겁니다. 뉴스만 보고 가격만 보고 감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은 오늘 갑자기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같은 속도로 가지도 않습니다. 중간중간 흔들릴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또 말하겠죠. 이제 끝이다. 그 말이 나올 때 구조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냥 숨고르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경기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서 왔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면 돈의 길도 바뀝니다. 그 길 위에 지금 메모리가 있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뛰어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변화의 방향을 끝까지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판은 계속 짜이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깊게 말이죠. 그리고 이 판의 중심에서 메모리는 아직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 오면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기회가 과거에도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 중심에 한국의 메모리 산업이 있습니다. 과거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스마트폰이 처음 터졌을 때,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도 반도체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메모리는 대체제가 있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도 됐고, 용량이 부족해도 사람이 참고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쓰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계가 기계를 상대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메모리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전기처럼, 수도처럼 없으면 멈추는 필수 인프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의 본질입니다. 40대 중반, 중견기업에서 기획일을 하는 윤 부장은 이 변화를 이렇게 느낍니다. 회사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미루는 이야기가 사라졌다.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안 하면 뒤처진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인식 변화가 수요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바뀐 인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제 가격보다 안정성을 봅니다. 누가 싸게 파느냐보다 누가 끊김없이 공급하느냐를 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 오랜 공정 경험, 그리고 유연한 라인 전환 능력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곳은 손에 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구조는 판의 실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계약이 묶이고 고객이 줄을 서면 그 다음의 숫자도 어느 정도는 이미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길에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위험은 있습니다. 기술 변화, 정책 변화, 예상치 못한 사건들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 위험이 구조를 무너뜨릴 정도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변수들,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메모리 호황은 우연히 맞은 파도가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쌓여온 흐름이 이제야 한 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멈추지 않는 한 메모리의 중요성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투자자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한 가지는 같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를 맞추는 능력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이 변화의 방향을 끝까지 따라가는 힘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왜 이 흐름이 시작됐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조정은 있을 겁니다. 의심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구조를 본 사람과 표면만 본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공장에서는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서버 안에서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기업들은 다음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이 조용한 움직임이 앞으로 몇 년의 그림에 이미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 흐름을 잊지 않는 겁니다. 뉴스가 시끄러워져도 시장이 흔들려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판의 핵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세상의 심장으로 뛰고 있고 그 박동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반도체 가격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승부는 이미 상당 부분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도니까 이번에도 결국 내려오겠지? 맞는 말입니다. 시장은 늘 오르고 내립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누가 내려와도 덜 아프고 누가 올라갈 때 더 멀리 가느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구조입니다. 지금 이 판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선택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사야 하는 쪽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파는 쪽은 다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 이 판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40대 후반, 글로벌 장비 회사에서 일하는 한상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갑이 누구인지 헷갈린다. 예전에는 고객이 갑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물량을 진 쪽이 갑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의 중심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어느 나라든 인공지능을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국가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의 심자는 자국에 없습니다. 메모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고 조건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공장을 짓고 라인을 돌리고 위기를 버텨낸 결과입니다. 수익이 안 날 때도 버텼고 욕먹을 때도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선택권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의 결말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주가도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진 쪽은 끝까지 버팁니다. 왜냐하면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반대로 구조를 못 진 쪽은 계속 쫓깁니다. 가격이 오르면 힘들고 물량이 밀리면 더 힘듭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산업에서 말하는 격차의 공포입니다. 여기서 다시 당신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공장을 돌리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의 결과는 당신의 삶으로 흘러옵니다. 일자리의 안정성, 기업의 투자 방향, 연봉 협상의 힘, 사업 기회의 크기, 이 모든 게 이 구조 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판의 방향을 머릿속에 새겨두라는 말입니다. 왜 이 흐름이 시작됐는지, 누가 선택권을 쥐고 있는지,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미래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큽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뛰어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눈을 뜨고 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반도체판은 누가 빨리 들어왔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 쪽은 이미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은 돌아가고 계약은 묶이고 판은 조용히 굳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다음 장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끝이자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